자, 안녕하세요. JD 운해 소방학 12번째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개념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달아보는 소방학이죠. 이 시간에는 블레비 현상하고요. 그 다음에 분진 폭발에 대해서 20에서 30분 동안 이 앞에 시간에는 11에서는요. 백드래프트하고 후리쇼바 27분 정도, 한 30분 정도 소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20분에서 30분 소비될 것 같아서 폭발 쪽에서 두 개를 골라봤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그럼 블레비 현상은 무엇인가? 블레비부터 보일링, 끓는다. 리퀴드, 액체가 익스펜딩, 증기를 생성해서 베이펄, 팽창하고, 자, 끓는다. 자, 보일러 할 때 우리 보일은 끓는다는 뜻이거든요. 끓는. 리퀴드는 액체죠. 액체. 요거는 팽창이죠. 액체가 끓으니까 팽창하죠. 베이플은 전기를 생성하죠. 익스플로전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비 현상은 폭발 현상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끓는 액체 팽창 전기 폭발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 승진에서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 임용이나 자격증 쪽에서는 블레비라고 나옵니다. 블레비, 블라비 그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진 폭발은 분진이 무엇이냐 많이 들었죠. 하지만 분진은 우리말로 티끌이라고 그러죠. 티끌. 다른 말로 먼지라고 하면 더 쉬울까요? 먼지 폭발이에요. 먼지가 폭발하는데 이 먼지가 가연성 먼지가 불 붙어 가지고 폭발하죠. 가연성이 연소가 가능한 성질의 먼지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품목은 황. 그리고 이제 황이 유황이거든요. 유황을 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속분 등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블레비 현상부터 한번 용어 해설, 블레비하고 분진 폭발에 대한 용어 해설 했는데 블레비 현상을 재밌게 한번 그려볼게요. 블레비 현상은 우리 LNG하고 LPG를 배운 적이 있었죠. 그렇듯이 블레비 현상은 액화가스, LPG 폭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제가 피카소 그림이지만 우리 집에 가면 가스레인지가 있죠. 전자레인지 말고 가스레인지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냄비도 얹고 여러 가지 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불이 나오죠.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눕혀져 있죠. 이게.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LPG를 한번 얹어 볼게요. 여기에 LPG를 이렇게 얹어 보면은 LPG 안에는 어느 정도 액체가 들어 있겠죠? 액체가. 요 가스레인지입니다. 요 좀 이상하니 돼 있지만은 이렇게 올릴까요? 그냥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예쁘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죠? 프로판오리 약 70%. 계절에 따라서 70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여름철 다르고 겨울철 다르고 LPG 만들 때는요. 여기에는 이제 부탄 가스가 아니고 액체죠. 오리 들어가면 액체죠. 20% 정도. 그 외에 4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LPG가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LPG는 LPG죠.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죠. LNG는 이제 메탄이 주성분이어서 이제 도시가스로 해서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로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배달을 하지요. 그럼 LPG는 사실상 액화가 되면은요 물보다 2배 가볍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고 가볍다. 기체 상태에서는요, 프로판 가스는 C3H8이니까요. 요게 1.5배가 무거워요.
공기보다요. 계산해 보면은 부탄가스는 라이터 속에 있는 게 이제 액체지만 나오면은요 C4H10이거든요. 탄소 4개, 수소 10개니까 이건 2배가 무거워요. 이건 가스고요. 오른 프로파놀, 부탄올은 2배가 가벼워요. 그럼 이게 액체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물보다 가벼운데 왜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굴리고 다니냐면은 이셋 용기 있죠. 용기라고 그래요. 이 쇳덩어리가 이게 두꺼워서 그래요. 무거워서. 요게 왜요? 폭발이 쉬우니까. 프로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지만은 프로판은 2.1%만 퍼져 있어도 폭발하고 불붙고 부탄은 더 빨리 불붙죠. 라이터 속에 있는 가스는 1.8%에서 불붙고 폭발하죠. 기체가 액체로 저장됐지만 기체로 나올 때 2.1에서 이제 9.5%고요. 1.8에서 8.4%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앞에 거 했던 거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또 그 외에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씩 좀 짚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삭제할게요. 그죠? 옆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그래서 시간에 맞춘이라고 했던 것을 복습할 겸해서 또 물보다 2배 가볍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이 쇳덩어리 좀 무거워서 어깨에 매지 못하고 굴리고 오죠. 폭발이 쉬우니까 1.8에서 혹은 2.1에서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이제 가스레인지에다 얹어가지고 이제 불 켜면은요 불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 안에 LPG는 막혀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물리적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는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우리 주전자에다 물 끓이면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액체거든요. 지금 액체 액화시켰어요. 끓는 액체 팽창해서 전기가 폭발하는 메커니즘 설명합니다. 메커니즘이 작용 원리란 뜻이거든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영어를 먼저 적었어요. 온도가 상승하겠죠. 불 때니까. 그리고 또 뭐가 상승할까요? 압력도 상승하겠죠. 이 속에서 압력. 그러면은 이게 물보다 2배 정도 가벼운데 이 액체는 쇳덩어리가 무거워서 어깨에 매지 않고 굴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오토바이 아저씨께서. 그럼 이 쇳덩어리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하면 안 터지겠지요.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터집니다. 왜요? 압력이 그만큼 강하는 거예요. 압력이. 그래서 안으로 불이 들어간 게 아니고 밖에서 불을 때 있죠.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는 거죠. 열을. 그죠? 여기서 열을 가하죠. 안에 화염을 수반하지 않고 열을 가해요.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폭발을 합니다. 이 폭발이 어떤 폭발일까요?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 안에 부탄하고 프로판이 성질이 변할 수 있지만 밖에서 열을 가했으니까 성질은 안 변하고 폭발했죠. 이것을 우리는 성질이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하는 폭발을 뭐라 하죠? 액상이 기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는 게 기상으로 변하면서 폭발했죠. 그래서 상태가 변하는 폭발을 우리가 물리적 폭발이라고 해요. 물리적 폭발. 그래서 원인에 해당되는 폭발이 물리적 폭발이죠. 그래서 블레비 현상은 물리적 폭발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커니즘 작용 원리는 우리가 알았는데 폭발을 하게 되면 이 폭발은 이 두꺼운 쇳덩어리는 몇 분 정도에 폭발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10분이면 폭발합니다. 10분. 약 10분. 소방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럼 폭발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은 밖에 가 있고 이제 여기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죠? 그 프로판하고 부탄 그 기체하고 액체가 같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왜 압력이 생기고 왜 온도가 생겼죠? 밑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폭발을 하게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폭발을 하는데 폭발의 선행 조건은 압력이거든요. 자, 폭발은 압력이 있어야 폭발합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서 폭발하면은 성질이 변하니까 화학적 폭발이고요. 불이 붙지 않고 폭발하면은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물리적 폭발이라고 그래요. 되겠어요? 폭발의 두 가지 용어 해설. 그럼 불이 안 붙고 폭발했죠. 그래서 물리적 폭발이에요. 그런데 폭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끓은 액체가 팽창해서 전기로 폭발을 했는데 물리적 폭발을 했어요. 여기 물리적 폭발이죠. 물리적 폭발 했는데 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해요. 그러면 위로만 폭발하나요? 아니죠. 사방으로 폭발하죠. 위로, 옆으로, 밑으로. 그래서 폭발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불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왜요? 불이 있었으니까, 폭발했으니까 사방으로 퍼지면서 불하고 만나게 되죠. 그 물리적 폭발이요,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바뀝니다. 화학적 폭발. 화학적 폭발이 뭐라 했죠? 방금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거죠. 얘가 폭발하면서 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섯 모양 화구를 형성해요. 잘 안 보이겠네요. 요게 이제 버섯 모양이죠. 버섯 모양으로 화구가 불의 구멍을 형성해요. 이러한 용어를 파이어볼이라고 해요. FIREBALL. 파이어볼, 우리말로 화구, 불의 구멍. 모양은 어떤 모양? 버섯 모양. 버섯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버섯이 산에 가면은, 그죠?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물리적 폭발. 그래서 이제 블레비 현상은 화학적 폭발이냐 물리적 폭발이냐 물어보면은 원인이 물리적 폭발, 결과는 화학적 폭발인데, 소방에서는요, 앞 시간에 우리 12분 있죠? 11에서는 백드래프트하고 후리쇼바도, 백드래프트 원인은 산소고요, 후리쇼바 원인은 복사열인데, 결과는 백드래프트는 가스, 일산화탄소, 가스 폭발이고, 후레쇼바는 가스불을 확대하겠죠. 주로 일산화탄소 가스불을 확대하겠죠. 결과를 물어보지 않고 원인을 물어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원인을 대답해 주면 돼요. 그래서 블레비 현상은 물리적 폭발이 답이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변하는 것이다는 맞는 말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원인을 답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결과보다도.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비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진 폭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분진 폭발은 이쪽으로 할까요? 분진 폭발은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화학적 폭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분진 폭발을 이쪽에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폭발, 이거는 블레비 현상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폭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 분진 폭발은 띠끌, 먼지, 가연성 먼지, 황, 금속분 등에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적지 않았는데 황하고 금속 가루가 제일 많이 나와서 두 개만 적어놨어요. 자, 분진 폭발도 우리 블레비 현상처럼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분진 폭발에 티끌 폭발의 메커니즘 뭐라겠죠? 어려운 단어죠. 작용 원리, 그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도 우리말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국이 세계를 많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세계화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저는 학교 다닐 때 미어를 배웠어요. 미국 말. 근데 표지 제목에는, 책 표지에는 영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국 말은 have you, 그런데 미국 말은 do you have 그렇잖아요. do you have를 배웠는데 톰과 제리, 탐과 제리가 다르잖아요. 영어하고 미어가. 근데 미어를 배웠는데 아무튼 영어라고 돼 있는 책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는 그냥 뭐 배우는 거고요. 학교는 남이 가니까 따라간 거고, 저 외국에서 이제 몇 년, 한 4년 제가 생활했거든요. 다시 배웠어요. 해부유가 뭔지, 두유해부가 뭔지.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쪽에서 몇 년 살다 왔었거든요. 20대 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영어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영어가 세계화돼 있으니까 아닌데, 영어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르잖아요. 우리말도 죽을 때까지 국어를 배워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분주폭발.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있으니까요. 10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우리나라가 세계 7인데요. 그 중에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수출 품목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신문에 잘 안 나니까. TV 자동차가 아니고요. 자동차는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수출이 제일 많죠. 동남아시아는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만들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과학이 또 머리가 발달된 나라죠. 일본하고 비롯해서. 동북아시아에서 홍콩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넷 중에서는 한국이 최고고요. 106 정도 됩니다. 평균 IQ가. 그런데 따라올 수 없는 수출, 세계 7위의 수출 강대국에서 그게 뭐냐면은요, 신라면이에요. 신라면. 이해됩니까? 농심 신라면, 농심. 신라면 말고 뭐 너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신라면은 어느 나라가도 있고요. 그리고 알프스 알죠? 스위스 쪽에 걸쳐져 있는 알프스에 3,000고지가 넘는데 여기가 또 신라면을 팔아요.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신라면, 저는 이제 라면을 자주 안 먹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스위스 한 2번 갔는데 그때도 한 10,000원씩 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1, 2천 원이면 사겠죠? 얼마인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라면 너무너무 그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수출, 흉내낼 수 없는 거죠. 라면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김치도 흉내 내가고 막 하고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좀 아직까지 독특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분주폭발 들어갈게요. 메커니즘. 이제 신라면 선전을 잠깐 했어요. 제가 홍보를. 신라면을 먹어본 중국의 어느 소녀가, 중국에는 짝퉁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현라면이라고 중국에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냄비에 가짜 신라면, 현라면을 끓여 먹다가 맛이 없어서 성질이 못된 소녀가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알루미늄 냄비 가루가 돌에 맞아가지고 가루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알루미늄 가루가 날라온다고 재밌게 설명하려고 지금 신라면하고 알루미늄 냄비를 설명했어요. 보세요. 분주폭발은 금속 가루가 불 붙는다겠죠. 저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알루미늄이 금속 가루죠. 그러면 이게 한국까지 날라와서 황사 같은 게 중국에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황사가. 그죠? 황사가 중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듯이 알루미늄 가루가 황사하고 같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뜨거운 여름날에 벽이 있으면 여기가 따뜻해요? 공중이 따뜻해요? 이렇게 알루미늄 가루가 오면 벽이 있으면은 이 하늘이 따뜻해요? 벽이 따뜻하죠. 이유는요, 단열 효과를 갖게, 단열, 열을 막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알루미늄 가루가 2개가 날라왔다 쳤을 때 하나는 벽에 붙었고요, 하나는 공중으로 지나갔다고 합시다. 어떤 게 더 열받죠? 얘가 더 열받죠. 이 가루가 열을 받게 되죠.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중에 있으니까 열이 퍼져 있잖아.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이게 뜨겁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서 이제 금속 가루, 알루미늄, 안티몬, 뭐 여러 가지 금속의 종류는 수십 가지 이상이 있죠. 그죠? 마그네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연성 금속 가루 덩어리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속 가루가 이제 이게 열을 발산해서 가연성 가스를 생각해요. 가연성 가스를 생성을 해요. 생각이 아니고 생성. 말이 좀 헛나가죠. 제가 이렇게 그 제2대 소방을 할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 과목이니까 이제 8시간, 8시간 강의한 다음에 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눈이 동그랗고 좀 피곤하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잘생기지는 못했지만은 막 화장실에 와서 손 좀 씻고 오면은, 그죠? 더 막 이상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 얼굴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방을 제일 먼저 강의했기 때문에 제 그 개념을 좀 전달하려는 거니까 얼굴하고 상관. 제가 자꾸 저쪽 안 보고 측면으로 항상 강의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생성하고요.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면 이제 여기에 이 가루에 수분이 있겠죠. 수분이 먼저 이렇게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 가루가 유황가루가 되든 금속가루가 되든 이게 이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음.
그러면 이 분진 폭발은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거니까 어디 있죠? 불이 붙어 폭발은 화학적 폭발에 해당된다는 거. 화학적.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금속이고 유황이고 가연성 입자가 공중을 떠돌다가 뜨거운 열을 만나 가지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고 이제 물질에 수분이 있으면 수분의 입자는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빠져나가면 건류 작용이죠. 이제 시험에는 건조한 작용.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건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진 폭발의 메커니즘,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분진 폭발은 폭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분진 폭발이거든요. 그래서 분진 폭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이론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고 뭐죠? 이론을 제가 만들었어요. 밀도, 수분, 입자가 감소될수록 분진 폭발이 잘 돼요. 분진 폭발의 촉진 조건. 이 세 개만 알면은 분진 폭발이 폭발 중에서 블레이브보다도 훨씬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게 좀 쉬워져요. 그래서 분진 폭발을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하고 연구보다도 공부하다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수험생이 좀 쉬워지겠구나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교수님들이, 뭐 대학교 책에는 물론 있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있지만은 교수님들이 이런 것을 좀 가져가서 다른 쪽에서도 좀 자기 저자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밀도가 뭐냐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빽빽 20개를 찍었어요. 20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20개를 찍었어요. 어떤 게 20개? 요거 20개죠? 밀도가 이거는 빽빽한 거죠. 증가된 거예요. 밀증. 요거는 밀도가 감소된 거예요. 밀감. 요거는요. 그럼 이 속으로 산소가 파고들죠? 넓게 퍼진 게 불이 잘 붙어요. 예를 들어서요. 장작이 빽빽하니 이렇게 싸졌거나 이렇게 싸졌으면 불 안 붙죠? 그럼 밀도를 감소시켜야 해요. 장작에 이렇게 해서 불을 붙여야지 장작에 불이 잘 붙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될수록 불이 잘 붙어요. 즉 먼지가 띠끌이 퍼져 있을수록 잘 붙는다는 거죠. 밀도가 감소될수록. 그 다음에 수분이 감소돼야 한다겠죠. 조금 전에 물질에 수분이 있으면은 증발한 다음에 불이 붙잖아요. 어떤 물질이든지 장작도 그렇고 이 먼지도 그렇고요. 입자가 적을수록 불이 잘 붙어요. 근데 입자는 아주 마냥 적은 게 아니고요. 1에서 100미크론 정도의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분진은. 여기에서요. 76 미크론이 마이크로메타죠. 10의 마이너스 6승 미크론이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될수록 수분이 감소될수록 입자가 감소될수록 분진 폭발이 잘 된다. 요거 기억하고 풀어주면 쉬워요. 그래서 밀수입 감소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그러면 시험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잠깐 살펴볼게요. 분진 폭발의 영향인자가 나와요. 영향인자. 자격증 쪽하고 이제 이거는 승진 쪽은 잘 안 나오고요. 그 공무원 쪽에서 영향인자가 나오거든요. 분진 폭발의 영향인자는 산소와 가입이에요. 산소, 수분, 화학적 폭발.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나와야죠. 그다음에 입자 분포 같은 거.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 수분이 없어야 하고 적어야 하고. 그죠? 화학적 폭발. 화학적인 그러한 조성이 돼야죠. 화학적 성질과 조성. 가연성 가스가 생겨야 하고 입자 분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분진 폭발의 영향인자는 이렇게 암기법을 해주면 돼요. 산소, 수분. 산소는 많을수록 수분은 적을수록 물질에 화학적 성질과 조성이 있을수록 가연성 가스가 많이 나올수록 입자와 입자 분포가 감소될수록. 그죠? 1에서 100미크론인데 어떤 책에는 100미크론 이하, 어떤 책에는 1에서 100미크론인데 76미크론이 가장 적당하다. 이 76미크론은 200메시에 해당합니다. 메시.
200메시는 이 채 크기를 말해요. 크기. 아주 작은 여기에 이제 분진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 200메시가 76미크론이 같은 말들이 돼요. 분진 폭발 영향 인자가 있고요. 그리고 분진 폭발의 폭발 조건이 있어요. 분진 폭발 발화 조건. 분진 폭발의 발화 조건. 발화 조건이 가미점 교포예요. 가미점 교포. 가연성 미분이 감이에요. 가연성 미분. 이대로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대로 암기법만 한 거예요. 가연성 미분 작은 입자. 점화원이 존재하죠. 화학적 폭발이니까. 그 다음에 교반 운동 움직여야 해요. 공중에서. 그리고 가미점 교폭이거든요. 폭발 범위 내에 있어야 해요. 자, 가연성 미분, 가미, 점화원, 교반 운동 공기 중에서 움직여야 하고 교반 운동 폭발 범위 내에서 그죠?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분진 폭발이 안 되는 조건이 7가지가 있어요. 분진 폭발이 잘 안 되는 조건. 이쪽으로 해볼게요. 안에가요 철판이 들어가지고 물 이렇게 묻혀둬요. 이제 물 묻히면 분진이 목으로 안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 입에도 좋고요, 기관지에도 좋고, 이 나중에 칠판 바꿀 때 껍데기만 바꾸면 돼요. 자, 분진 폭발이 불가능한 조건, 분진 폭발 불가능 조건. 저는 항상 개념하고 암기법 위주로 합니다. 불교 믿지 않아도 그냥 외우세요. 석가탄생 시대 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는 분진 폭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개념은 얘들이 이제 외우려고 일단 하지 말고 얘는 비가연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불에 붙지 않는 것들이에요. 봐요. 석회 종류가요. 생석회가 있고 소석회가 있어요. 생석회, 소석회. 석회가 이 분필을 올려도 석회거든요. 석회는 주로 산에 있죠. 물론 바다 쪽, 바위 쪽에도 있지만 석회는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돌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석회에다가 500에서 600도 열을 가해서요. 이산화탄소 제거하면 생석회. 생석회를 탄화칼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시험에는 탄화칼슘이라고 나왔어요. 소석회는 이제 거기에 물을 가하면 소석회니까 물숫자 수산화칼슘이라고 해요. 칼슘이 석회란 뜻이에요. 석회.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면 쉽습니다. 칼슘이 불 안 붙겠죠? 얘도 불 붙이면 안 붙거든요. 분필도. 가성소다. 가성소다는 양잿물이거든요. 액체예요. 서양의 잿물이란 뜻이에요. 우리 고려시대 때 비누가 없었죠. 그죠? 조선시대 때도 없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잿물, 아궁이 떼고 나무에 재가 남죠? 재를 가져가서 시내가에서 부벼가지고 이렇게 빨래방망이로 때리면서 빨래를 했거든요. 비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가성소다, 이게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칼슘이 아니고 수산화 나트륨 액체가 들어왔어요. 이걸 타가지고 빨래하니까 엄청 빨래가 잘 져요. 그래서 서양의 잿물이다 해서 양잿물인데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는 양잿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먹고 많이 우리가 가난했을 때 자살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자살은 고독사, 우울증 때문에 하루에 40명 가까이 자살하지만 옛날에는 가난해서 자살했어요. 초근 목피, 초근이 뭐죠? 풀뿌리, 목피, 나무 껍질 막 먹던 시절에. 그 다음에 탄산칼슘, 그 다음에 생석회, 시멘트 가루, 대리석 가루, 대리석 가루 분자, 대리석 분이라 할게 유리. 자, 여기까지 했는데 다 비가연성이에요. 그러면 탄산칼슘은 뭔가 이거 설명했죠? 탄산칼슘이 석회석이에요. 이게 석회석이에요. 그럼 여기도 있는데 이 암기법이니까 그렇죠? 그죠? 석회 가루. 석가하면 석회 가루에도 되고 가성소다가 자격지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탄, 생석회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석회 종류하고 탄산칼슘하고 생석회는 같은 가족이에요. 패밀리. 같은 패밀리예요. 그죠? 그럼 시멘트 가루가 뭔지 알죠? 돌가루죠. 불 안 붙죠. 대리석 가루가 뭐예요? 돌가루죠. 유리 돌로 만든다는 거 알아요? 유리 돌로 만들어요. 그럼 이게 다 요 하나 빼놓고 얘들은 다 돌 종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는 돌가루로 만듭니다. 대리석 가루, 시멘트 가루, 그래서 다 돌가루들이고 생석회, 탄산칼슘, 석회 종류가 다 같은 패밀리고 가성소다는 양잿물, 우리 그 뭐죠? 비누 대신에 빨래할 때 들어왔던 서양의 액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지 폭발이 불가능한 조건은 석가탄생 시대유 7가지 그 외에는 가연성 물질이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황이나 금속본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